정희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제가 조금 숨이 가쁘게 뛰어왔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전에 이제 다른 강의가 하나 있어서 마치고 막 열심히 전철에서 달려왔다는 거. 네,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뵈면 너무 좋은 게, 사실 이렇게 다른 곳에 강의를 가면 되게 검은 양복 입으신 분들이 다 이렇게 하고 저를 보고 계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묻거나 그러면 저한테 답하시는 분은 몇 분, 한 100명이나 한 2명, 5명? 대답하시는 분은 거기서 제일 쫄병이신 거예요. 근데 유선화에 오면 이제 이렇게 왜 직급이 올라갈수록 더 그죠? 교만한 게 아니라 더 리더를 갖추면 갖추실수록 겸손하고 뭐 당당한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너무너무 이게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사회적인 소개시고 저는 제가 100kg 나갔었어요. 제가 사실 자켓가 너무 더워서 벗고 나왔거든요. 지금 한 40kg도 감량을 했고, 네, 여러분 앞에서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께 다이어트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특별히 제 사진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뻐졌죠? 네, 그럼 돼요. 네, 그러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그러면 이제 다이어트를 먼저 알기 전에 우리가 이제 비만이 뭔지를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죠? 자, 비만 뭐예요? 다 아시죠? 비만 뭐예요? 내 몸에 뭐가 많은 거예요? 지방이 많은 거예요. 내 몸에는 나는 지방이 나고 내가 생각하면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 대부분이요, 날씬한 분들 자기를 비만이라고 얘기하세요. 어떤 분은 뭐 배가 나왔다, 뭐 저도 몇몇 때 잘 먹었더니 아랫배가 뭐 이렇게 배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제가 한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와 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지식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다이어트 그러면 네이버에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요, 이 다이어트에 대한 정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왜 그 정보들은 계속 살아날까요? 성공하시는 사람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친구 한번 보세요. 다이어트를 계속 했지만 머리만 커졌어요. 안에 너무 많아. 그런데 어때요? 성공은 못하고 너무 많은 지식만 가지고 있는 거. 근데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되나요? 정말 다이어트를 하겠다 보면 행동에 옮겨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건강하게 그것을 해야겠죠. 비만은 그냥 여러분들 아시는 거, 내 몸에 지방이 많은 거예요. 그건 당연한 이야기죠. 뭐 어떤 사람은 비만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이유 줄 수 있지만, 이미 우리 비만은 뭐 전 세계적으로 소리 없는 살인자, 그죠? 전 인구의 30%가 우리나라도 비만 인구이고요. 자, 근데 비만에 대한 정의를 보면 우리는 비만을 뭐 흔히들 뭐 뚱뚱하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체격은 크고 몸은 부해 보이지만 실제로 비만이 아닌 케이스들도 있어요. 자, 저는 그래서 비만은 이렇게 정의했어요. 몸속 지방이 부족하다고 착각하는 질병. 근데 왜 착각을 할까요? 내 몸이 몸속 지방이 부족하다고? 그 이유를 몇 가지 들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 몸에는요, 체중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체중 조절 시스템은 이렇게 내가 체중이 감량되거나 살이 찌거나 체중이 올라가거나 할 때도 항상 나의 적정 체중을 맞춰주는 그 포인트, 우리는 그것을 세트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포인트가 자꾸 망가져요. 실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 체중이 70kg면 지금 내 세팅에 내 머리 몇 킬로 돼 있을까요? 70kg 돼 있죠. 자, 그래서 내가 48kg 감량을 했어요. 하지만 내 뇌는 아직 몇 킬로예요? 70kg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제가 한 75kg 쪘어도 어떻게 다시 내 몸은 70으로 가려고 하는 그 나의 뇌가 기억하는 포인트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체중 조절 시스템 내 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뇌는 헷갈리는 거예요. 왜 헷갈리느냐? 자, 우리 여러분 요즘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모두 정확히 드시나요? 아니요. 그러면 내가 이걸 먹었다고 했을 때 탄수화물 몇 그램 먹어야 돼? 단백질 얼마큼 먹어야 돼? 지방은 이만큼 먹어야 돼. 계산하고 드시나요? 아니요.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 뇌는 헷갈려요. 우리의 체중에 대한 것을 이렇게 조절하는 뇌 시상하부가 있는데요. 자, 내가 체중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내 뇌는 렙틴 호르몬이 증가했다라고 느껴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냐면 이게 많네. 그럼 뭘 할까요? 줄여야겠죠. 스스로. 그러기 위해서 체온과 신진대사를 높여서 식욕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고 반대로 뭐가 늘어날까요? 체지방이 감소해요. 그러면 그래서 지방이 늘어났을 때 내 뇌가 그것을 감지하고
그것이 많기 때문에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지방이 감소했어요. 그러면 렙토르몬이 감소했다고 내 뇌가 기억을 하죠. 그러면 렙틴이 부족하면 또 어떻게 돼요? 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체온과 대사를 낮추고 식욕을 높여서 다시 감소한 지방을 원래대로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바로 요요 현상 중에 하나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것을 지각해야 되는 나의 뇌가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먹는 음식도 그렇고, 여러분이 그 일상적으로 드시는 음식 플러스 그 다음에 뭐 아침은 대충 먹고 점심 뭐 패스트푸드 먹고 뭐 이러고, 그 다음에 저녁에 막 폭식하시고, 또 나 오늘 다이어트 해야겠어요 이러면서 가끔 단식도 잠깐 해주시고, 그러시면서 뇌가 얘 말아 또 오늘은 안 먹네. 그럼 또 기억하죠. 음식이 들어올 때를 거꾸로 너무 많이 먹어요. 그럼 또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내 뇌가. 근데 우리 뇌가 이런 메시지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너무 이제 뇌도 헷갈리고 있는 게, 먹는 거야 안 먹는 거야? 많이 먹었는데 얘는 계속 먹어. 그 뇌에서 계속 이제 그만 먹으라고 얘기하지만 내 몸은 어때요? 계속 그걸 먹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뇌가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세 번째는요, 이 체력적 시스템이 망가졌어요. 노예에서 망가진, 독소에서 망가진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 독소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러면 우리의 그 체력적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독소는 어떤 게 있냐라는 거거든요. 먼저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많이들 들어보셔서 알고, 스트레스를 관장하는 이 중추가 식욕을 억제하고 식욕을 일으키는 중추 옆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그 스트레스 중추가 옆에 있는 식욕을 건드리는 걸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그럼 얘가 먹고 싶어요. 이상하게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음식은요, 많이 먹어도 또 먹고 싶어요. 저도 실제는 이 중독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뒤돌아서 또 배가 고팠고 또 배가 고팠고 굉장히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고요. 이 설탕 같은 경우는 소금과 거의 비슷하다고 해서 설탕도 중독 중에 하나예요. 설탕이 그런데 얼마나 좋은 건지 아세요, 여러분? 조금만 먹어도 엄청난 열량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좋죠? 그런데 우리는 조금 안 먹어요. 그죠? 설탕 중독 중에 엄청 많이 먹고, 여러분 드시는 커피 한 잔도 믹스 커피 뭐 이런 경우에는 밥 한 공기 반 정도의 열량을 얘가 가지고 있어요. 그 정도로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 좋아하시는 밀가루. 밀가루는 우리 몸에 들어온 것과 동시에 독소를 만드는 게, 이미 독소를 가지고 들어와요. 글루텐이라는 우리의 밀가루 이렇게 반죽하면 끈적이고 이렇게 찰진다 그러나요? 그렇게 만드는 그 성분이 바로 글루텐. 그게 바로 이미 밀가루 안에 들어서 우리 몸속에 들어오고 있고요. 또 독소 중에 이렇게 트랜스지방. 트랜스지방은 이미 여러분 많이 드시고 계세요. 우리 예전에는 이런 음식이 귀해서 못 먹었었죠. 근데 지금은 너무 많아. 예전에는 10시에 문 닫던 뭐 롯데리아, 버거킹 이런 데는 이제 24시간이래. 이제 카드만 들고 나가면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다 가서 우린 이것을 섭취하기 너무너무 좋고요. 나트륨은 소금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중독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나트륨이 여러분 짠 음식이 왜 그러면 독소냐는 거죠. 그죠? 짠 게 어떤 사람은 우리는 싱겁게 먹어, 짜게 먹어서 자기 기호에 맞춰서 먹어요. 나트륨이 나의 몸에 들어온 나의 이런 척추 모든 신경들이 기억해요. 기억하고 또 들어오길 바래. 왜냐하면 얘가 들어오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 설탕과 비슷하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중독이라고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처음에 나트륨을 만약에 100만 먹었어요. 그럼 계속 100만 먹으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우리 몸은 참 이상하죠? 나중에 익숙해지면 110을 먹어야 돼. 그죠? 또 110이 익숙해지면 200을 먹어야지만 내가 이제 좀 음식을 맛있는 걸 먹었구나라고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트륨과 설탕은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잠을 못 자면 우리 몸의 시스템이 망가져요. 충분한 휴식은 내 몸에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줄 뿐만 아니라 내 몸에가 다시 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살려주거든요. 그렇게 잘 자는 거 중요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렙틴 호르몬 있죠. 렙틴 호르몬 같은 영양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특히 비타민의 경우가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독소 중에 우리 잘 알고 있는 화학물질. 지금 제가 아까 좀 전까지 말씀드린 거 먹는 거, 이 밖에서 들어오는 것들이죠. 여러분이 뭐 쓰시는 세제, 그리고 여러분은 뭐 농약 같은 거 안 드시지만 농약이 섞 들어가 있는 야채를 드신다던가, 농약이 묻어있는 풀을 먹고 자란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드신다던가, 그죠? 그 다음에 중금속 같은 경우, 다이옥시 같은 경우 잘 아시죠? 고엽제의 주원료 다니는
독소 중에서 그러니까 내 몸에 들어오면 절대 나가지 않는 아주 악명 높은 독소 중에 하나죠. 자, 다 아시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주 밀접하게 우리 주위에 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독소 중에 하나가 반복된 다이어트예요. 다이어트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나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난 왜 보고 살이 안 찔까요? 약 올라 죽겠죠. 자, 어떤 분은 물만 먹고 살이 찐대. 어떤 분은 먹고 진짜 안 믿죠. 저는 뭐 잘 먹으면 저도 건강해지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잘 먹기만 하면 건강한 돼지가 되는 거고요. 잘 먹고 운동하면 예쁜 우리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수수께끼 한번 풀어봐. 수수께끼. 제가 여러분들 반복해서 했던 다이어트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거 어떤 뒤에 디귿, 이응, 티귿을 알겠죠? 뭔지? 아, 네. 대단하시군요. 자, 다음 뭘까요? 물 다이어트. 네, 맞습니다. 해보셨나요? 안 하셨어요? 네. 자, 이거 뭘까요? 많이 요즘? 네, 사과 다이어트. 자, 이거 뭘까요? 여러분, 정말 많이 해보셨군요. 극점 받아 아신다. 마지막. 자, 이거 뭘까요? 강냉이. 네, 맞습니다. 네. 이거는 김여한 이사님이 혼자 해본 걸로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푸드 다이어트를 저희는 너무 많이 해봐요. 저 같은 경우에도 강냉이 이런 거 해봤어요. 너무 쉽잖아요, 구하기가. 그죠? 가격도 저렴하고. 근데 뭐 저게 사실은 강냉이가 참 좋죠? 가격도 싸고 부피도 얼마 안 나가는데 뭐가 문제예요? 네, 먹으면 몸에서 끓고 포만감을 줄지 굉장히 많은 칼로리를 내 몸에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죠. 자, 뭐 다 기억해 내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한 번쯤은 해보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반복되는 다이어트가 바로 우리 몸에 독소들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독소는 내 비만과 어떤 영향이 있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도 항상 이 말 할 때마다 이 얘기하죠. 여러분께 이런 말은 들으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계신 이곳도 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저는 이 얘기할 때마다 여기 사랑이 가득해요. 뭐 기쁨이 가득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강의가 이런 강의인 만큼 여러분 계신 이곳이 독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피할 방법이 있으시겠어요? 없어요. 제가 전철을 타고 막 왔죠. 전철 안에서가 똑같아요. 여기가 사실은. 이동을 안 할 뿐이에요. 밀폐되어 있고 위에 이런 불빛과 여러분이 말할 때 이야기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유해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은 독으로 작용하고 있고 옆에 계신 분이 여러분이 독소를 전달하는 분인지도 몰라요. 네, 잘 보세요. 네. 그래서 우리 몸에는요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지 독소가 내 몸으로 유입이 되고 있어요. 느끼시나요? 네. 자, 그래서 이 독소와 비만은 떼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독이 비만을 만든대요. 예전에는 비만 그러면 밥을 많이 먹거나, 그죠? 아니면 뭐 병이 나서 아팠거나, 아니면 뭐 진짜 위가 크거나, 여러 가지 뭐 약물 이런 이유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 이전의 이유, 그죠? 병을 만들어서 비만이 되게 하는 그 이전의 이유. 그죠? 아니면 여러분 그 생활이 바뀌었잖아요. 라이프 스타일이.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밖에 나가도 저희 어릴 때는 막 그 무 뽑아서 간식 먹고 그랬어요. 저희 그죠? 그리고 왜 그 배추뿌리 이런 거 드셔보셨어요? 간식을 겨울에? 그죠? 그런 게 겨울에 간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바뀌어버렸잖아요. 음식이. 그러니까는 그렇게 음식이 바뀌면서 예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게 너무너무 멀리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비만의 원인 중에서 그거의 가장 근본적인 바로 독에 있다는 거예요. 독에. 자, 그리고 이제 체온 굉장히 중요하고요. 스트레스 몸을 차갑게 해요. 여러분 왜 가끔 TV 보면 이러고 쓰러지는 뭐 이렇게 회장님들 계시죠? 하고 회장님 쓰러지시면 갑자기 그 경영에 대한 막 그 경영 승계에 의해서 뭐 그 형제 난이 일어나고 막 이런 거 아시죠? 바로 그때 쓰러지는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을 차갑게 해요. 그런데 어디가 다 차가워지냐면 이거예요. 말 그대로. 그 연결되어 있는 그 혈관들 차가워지면서 그분이 이렇게 닫으면 쓰러지는 그게 몸을 차갑게 해요. 그런데 몸을 차갑게 하고 왜 살이 찌냐면 일단 몸이 차가우면 지방이 절대 녹지 않아요. 네, 그런 일을 하나 들어드릴게요. 임파선이 식어도 살이 붙어요. 임파는 꺾이는 부분 있잖아요. 뭐 여성분들이 여기 뭐 이렇게 뭐 이런 꺾이는 부분에 우리 임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임파 안에 이렇게 지나가려면
지나가려면 꺾인 이런 부분은 사실은 속도를 줄여야지만 지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운전하시다 보면 우리 좌회전 우회했을 때 속도 줄여서 좌회전하고 줄여서 우회전 확 돌면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 몸도 꺾여있는 부분들을 지나갈 때는 조금 천천히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천천히 지나가는 그곳이 차가워지면 거기를 지나가면 천천히 더 못 가는 거예요. 거기서 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왜 과학시간에 배웠죠. 침전물 이런 거. 그런 부분은 빨리 지나가면 잘 안 쌓여요. 침전물이. 그런데 천천히 지나가면 쌓여요. 그리고 우리 몸은요. 일단 몸이 차가워지면 그것부터 따뜻하게 하려고 지방을 거기다 딱 붙여요.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자연 치유적인 능력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왜 아랫배가 우리 여성분들 많이 차잖아요. 우리 그 아랫배는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몸 스스로가 따뜻하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랫배가 잘 안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배가 따뜻하지 않으면 살이 잘 안 빠져요. 즉 우리 아랫배가 우리 아이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내 뇌가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지방이 독소가 들어와 지방이 만들어지면 우리 그 작은 거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 아래. 왜냐하면 여자들은 아랫배가 따뜻해야 되고 아이의 집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런 복부 비만들이 특히 여성들의 경우 심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몸이 식으면 안 돼요. 여러 이유를 볼 때. 자, 그래서 이 독소와 비만은요 모든 질병의 원인이에요. 자, 우리 몸에 독이 들어오면 일단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우리 몸에 지방이 생겨요. 지방 세포가. 자, 독소가 내 몸에 들어오면 내 몸은 크게 두 가지를 해요. 첫 번째는 물을 만들어내고요. 두 번째는 지방세포를 만들어내요. 독소가 들어오면 물을 통해서 그걸 희석하려고 하지만 대부분의 인체에 쌓인 독소는 수용성이 아니에요. 거의. 그래서 물이 들어왔어도 그것을 희석해서 내보낼 수 있는 양이 절대 되지 않아요. 그러면 내 몸은 스스로 그 독소를 해독하기 위해서 지방세포를 만들어요. 만든 다음에 그 독소를 싸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차가운 물에 하나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독소가 만들어지면 지방세포들이 만들어지고 그 지방이 내 몸에 축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방이 축적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돼요? 비만이 되겠죠. 이제 정말 비만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비만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죠? 네, 여기 독소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유산화 다이어트는 선해독 후감량이에요. 선해독 후 무조건 해독을 하고 그 이후에 감량을 하면 첫 번째는 해독, 또 클렌징하고 두 번째는 체지방의 감량을 내가 원하는 부위가 될 때까지 두 끼의 그 뉴트리미 식사를 하시면서 감량한 단계가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유지하는 세 번째 단계로 진행이 돼요. 저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2단계일 것 같죠? 3단계입니다. 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정말 누구나. 그런데 그 유지는 못해요. 잘. 그래서 저는 제가 특별하게 이렇게 팁을 하나 드리자면 3단계도 2단계와 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이해되시나요? 2단계를 하다 보면 밥 한 개 먹을 생기면 3단계가 되는 거고요. 또 2단계 하다 보면 또 모임에서 나가시면 또 3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단계 하시다가 너무너무 먹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뷔페 가세요. 배가 터질 때까지 먹고 오세요. 기분 좋게. 살찌면 어떡하지? 이런 거 말고요. 기분 좋게 한 번 먹는 거 살이 안 쪄요. 왜냐하면 내 몸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때요? 많이 계속 먹으면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항상 제가 권해드리는 게 5kg 빼고 뷔페 가고요. 10kg 뷔페 가세요. 그래서 정말 기분 좋게 배 터질 때까지. 그때가 드시고 오시는 거예요. 기분 굉장히 좋아요, 그거. 근데 사실은 많이 못 먹어요. 아시겠지만 정말 많이 못 먹고요. 내 배는 부르지만 정말 내가 평소에 먹던 양의 반밖에 못 드실 거예요. 그래도 기분 좋게 배 터질 때까지 드시는, 그게 바로 2단계예요. 네. 자, 그래서 유산화 다이어트는 제가 왜 더 특별하게 권해드리느냐, 다이어트는 대부분 다 밥을 굶어요. 이거를 먹으면 안 되고 저거를 먹으면 안 되고 우리 모임에서 다이어트 중에 야채 먹고 집에 가서 양풀 밥 비벼 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식사량을 제한한 다이어트가 아니에요. 가장 정확하게 칼로리를 우리 몸에 넣어주고 있고 그걸 대사해주는 모든 영양소가 내 몸에 충분히 들어가서 내 몸이 쓰고 남고 모든 것 할 때까지 다 쓰고 남은 거 배출하는 기능까지 다 이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계단식 감량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그 감량법이죠. 다이어트 하다 보면 정말 100에서 50까지 쫙 빠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이런 거 말고 이렇게 돼 정말 딱 퍼펙트하죠. 그래서 참 좋겠지만 우리 몸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빠져도 쪄도 원래 가려고 하는 나의 체중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맞춰야 돼요. 내 뇌를 속이는 거예요. 일종의 뇌를 속여서 내가 70kg에서 65kg가 됐어도 뇌가 70kg이기 때문에 빨리 65로 될 때까지 얘를 준비해야 돼요. 그런 단계를 바로 계단식으로 감량을 해서 요요가 없는 다이어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7가지 감량법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요, 독소를 제거해야 돼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 독소를 제거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살을 뺄 수 있을까에 집중하실래요? 왜 살이 찔까에 집중하실래요? 네, 맞습니다. 왜 살이 찔까? 뭐 때문에 살이 쪘어요? 그 가장 근본적인 독소예요. 그래서 해독을, 꼭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3대 영양소를 활용하셔야 돼요. 자, 착한 영양소와 나쁜 3대 영양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쪽보다 저쪽에 가까웠어요. 왜냐면 제가 한 치킨 2마리, 한 잔에서 먹었고요. 그 다음에 밥도 거의 흰쌀을 양푼이라고 할 정도까지 먹고, 3끼 5끼 먹었고요. 갑자기 왜 이렇게 제가 위대해지고 있죠? 네, 5끼 먹었고, 그리고 뒤돌아서면 또 먹고, 좀 창피하다, 그죠? 배가 고프면 잠을 안 잤어요. 네, 말하면 조금 창피하네요. 배가 고프면 잠을 안 자고 먹어야 잤어요. 그때 제가 한 100에서 105kg 이렇게 나갈 때였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착한 탄수화물과 나쁜 이 영양소의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건데요. 착한 탄수화물은 3대 영양소가 많이 비타민, 미네랄, 물, 섬유소 공급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쁜 3대 영양소는요, 저걸 대사하기 위해서 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몸에 좋으려고 먹은 비타민이 여기가 저쪽이 다 쓰여졌어. 그죠? 그럼 내 몸에 그 외에 쓸 비타민이 없잖아요. 그럼 살이 찌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바꿔 먹어야 돼요. 바꿔 먹어야 돼요. 예를 들어 탄수화물 흰밥은 백미는 현미나 뽕물 바꿔 드시고요. 우리 고기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고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생선 같은 경우는 붉은 살보다 흰살로 드시고, 고기 같은 경우는 불고기 양념한 것보다 양념 안 찌거나 삶은 살코기 괜찮죠? 그게 바로 이게 나쁜 걸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방 섭취하면 죽어요. 지방도 15% 이상 먹어줘야 돼요. 몸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방도 포화지방 말고 불포화지방 우리 먹으면 되잖아요. 바꿔 드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타민, 미네랄이 우리가 몸에 좋으려고 하는 이 영양소들이 나쁜 탄수화물, 나쁜 단백질, 나쁜 3대 영양소를 대사하는 다 쓰여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조금 쓰여지고 요 다른 우리 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비타민 D도 흡수에 도움을 줘야 돼요. 그럼 여기 다 쓰여지면 안 되잖아요. 비타민 B군도 마찬가지로 여기 다 쓰여지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양소가 나의 3대 영양소 대사하는데 쓰여질 만큼만 쓰여지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바꿔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3대 영양소를 잘 활용만 하셔도 다이어트에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우산에 누트리민이 있어요. 누트리민이 바로 그 3대 영양소를 모두 갖추고 비타민, 미네랄까지 들어가 있는 건강식이고요. 여기 누트리민의 가장 큰 장점은 GI 지수예요. GI 지수. 자, 우리가 몸식을 먹었을 때 천천히 소화하게 되게 만드는 게 낮은 GI 지수고요. 이렇게 빨리 소화가 되는 건 높은 GI 지수. 여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여기 그림 보시면 천천히 소화해야 되는 것 낮은 GI 지수의 음식들은 천천히 소화가 되면서 내 몸에 오랫동안 포만감을 줘요. 그런데 빨리 소화되는 그 GI 높은 음식들은 빨리 소화가 되는 반면에 빨리 소화가 되는 반면에 뭐냐면 다시 배가 고파. 그래서 또 먹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먹던 사람이 이 음식 바로 먹을까요? 아니거든요. 항상 좋아하는 음식은 거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 소화시키고 또 먹고 소화시키고 이걸 바로 글리세믹 인덱스라 그래서 우리 몸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어요. 저는 누트리민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뭐냐면 내 몸에 음식이 들어오면 우리 그 혈당 지수가 당뇨, 공복 혈당이 120 정도죠. 정상 혈당이. 자, 그럼 우리 몸은요 120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혈당이. 그죠? 그런데 이거는 지하에서 23이에요. 유산한 누트리민은 23. 그럼 턱없이 부족한 거죠. 120에는. 그죠?
그래서 우리 몸은 뭐냐면 거기까지 얘가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혈당을. 그러면 올라갈 때 뭐를 올릴 거냐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이미 간에 저장돼 있던, 그죠? 근데 누가 저장시킨 거예요? 얘가 저장시킨 거예요. 얘가. 어떻게 빨리 너무 높은 GIS 먹었어요? 먹었어. 그럼 우리 몸은 120이 정상이에요. 혈당이. 얘를 공복할 때 얘를 빨리 낮춰야 되는데, 낮추기 위해서 바로 인슐린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낮춤과 동시에 낮춰진 혈당이 소화되면 다 간에 가 수척이 돼 있어요. 간에 지방이 녹아 있는데 낮은 음식 먹으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꺼내 쓰는 거예요. 그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 몸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혈당이 낮은 음식을 드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 GIS는 굉장히 큰 우리 몸의 역할을 얘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타사의 GIS 한번 볼게요. 저는 다른 건 이것만 경험이 있어요. H4만. 여기 보면 탄수화물 거의 3배 차이가 나죠. 유산화의 GIS는 23이에요. 다 똑같아. 근데 H4의 GIS는요, 평균 24예요. 맛에 따라 조금 달라서 평균이에요. 거기 저희 다 23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좀 많이 달고 드셔보셨죠? 저는 굉장히 달고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봉투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칼로리가 H4 뒤에는 칼로리는 90칼로리 정도예요. 단 거기에 우유나 두유에 타서 드세요 돼 있어요. 그럼 칼로리가 확 올라가죠. 자, 그런 경우 유산화의 뉴트리민은 235kcal를 1회 분량에 모두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럼 비타민을 어떻게 활용이 되냐는 거예요. 비타민 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다 마시잖아요. 여러분 뭐죠? 가체중. 지난번 제가 했는데 지난번 강의는 아무도 안 드신 걸로. 네. 그러면 우리가 뭘 많이 먹어요? 네, 탄수화물 정말 많이 먹고요. 반대로 비타민, 미네랄, 무기질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뭘 드셨어요? 된장에 나물 드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뭐 아침에 뭐 드시고 오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드린 말씀이 없네요. 네, 빵 드시고 오셨죠? 그러면은 빵은 나쁜 탄수화물이에요? 좋은 탄수화물이에요? 나쁜 탄수화물이죠. 나쁜 거 드셨네요. 할아버지 꼭 드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과 전혀 다른 음식을 예전에 먹었어요. 그런데 음식이 바뀌면서 이 비타민의 필요성이 점점점 높아갔던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많이 먹고 잘 쓰면 괜찮지만 많이 먹고 부족한 비타민 때문에 잘 쓰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산화에 뭐가 있어요? 헬스팩이 있어요. 헬스팩!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생체 이용률 들어보셨죠? 네, 헬스팩 생체 이용률. 내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내 비타민을 먹었다 할지라도 내 몸에서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면 뭐구나 마나예요. 가끔 이거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 계세요. 흡수율은 사람마다 모두 다릅니다. 내가 100을 먹었지만 100을 다 흡수하면 너무 좋겠지만 장 기능이나 그 다음에 컨디션에 따라서 흡수율은 100을 섭취했더라도 50 아니면 30 아니면 7, 80 흡수가 될 수 있어요. 그 흡수된 거를 몸에 쓰는 게 96.1%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열을 흡수해서 열의 96%를 다 쓰고 있고 헬스팩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비타민의 다이어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가 먹은 음식을 대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에너지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종합 비타민이죠. 여에스 박사가 얘기했죠. 자기 병원에 오는 비만 환자들에게 종합 비타민 칼슘은 꼭 처방한다고. 바로 종합 비타민입니다. 체온이 올려야 돼요. 체온을 올리는 가장 큰 방법은 뭐예요? 운동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내 뇌가 운동량을 기억을 해요. 보통 왜 한 20-30분을 포도당을 써요. 운동할 때 에너지를. 그 뒤에 30분 이유는 그때부터는 지방을 써요. 지방 에너지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30분에 끝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1시간 이상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1시간 이상에서 좋은 점이 뭐냐면 내 뇌가 내 운동한 거를 최하 24시간, 많게 48시간을 기억을 해요. 그래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정말 땀 푹 날 정도 운동하시면 내 뇌가 24시간에서 48시간까지는 포도당이 아닌 지방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운동량을 기억을 하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 운동이 바로 지방을 연소시키는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간 살려줘야죠. 자, 우리 몸의 모든 대사는 간이 해주고 있는데, 자, 간에 아까 말씀 지방이 축적이 돼요. 근데 지방은요, 여기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리고 만약에 굶어 죽을지 모르잖아요. 아, 이렇게 보면 어떤 인생인지 모르잖아요. 뭐 무인도 갈지도 모르고, 뭐 혹시 알아요? 혼자도 이렇게 표현하실지도 몰라요. 그랬을 때 정말 우리 지방에 있는 걸 꺼내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많으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이 지방이 그 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간에서 대사한 탄수화물과 지방은 혈관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탄수화물과 단백질 혈관으로 가는데 지방은 임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임파가 식으면 거기서 굳을 수밖에 없고 혈액순환이 막힐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거기에서 있고요. 그래서 간이 모든 대사를 책임지기 때문에 살려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간을 막 죽이잖아요. 여러분 술, 맞아, 술, 스트레스, 그런 거, 네. 그래서 우리 몸이 잘 움직일 수 있는 바로 간이고요. 자, 그래서 간을 살릴 헤파실 준비되어 있고요. 순환, 우리 몸 순환 굉장히 중요하죠. 자, 쓰리고 그래도 명절 때 한참 하셨죠? 안 하셨어요? 수배 안 하셨어요? 쓰리고? 안 하셨어요? 요즘은 뭐 스마트폰으로 하신다면서요? 그거 저는 그거 할 줄은 모르는데 쓰리고 저는 이제 쓰리죠. 네. 왜냐면 고혈압도 중요하지만 저혈압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순환을 하는 우리 순환 3개의 제품이 있어요. 자, 코키논 바이오메가 프로바리스탄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딱 하나만 드리고 갈게요. 코키논이 나의 심장에 에너지를 주고 내 몸에 펌프질을 팍팍팍 하면 이 바이오메가가 큰 혈관들에서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C300이라는 제품이 이 모세혈관까지 모든 영양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순환을 도와주는 3개의 제품입니다. 장내하고 제가 이 화이보즈 굉장히 좋아해요. 전에는 그 프로바이오틱 알렌즈가 없었어요. 제가 처음 다이어트 할 때는 화이보즈나 프로바이오틱 알렌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인체에서 유입된 독소, 장애인 독소를 재흡수를 하지 않도록 배출해주고 내 장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이 숙변이 우리 몸에 있으면 이 어깨 이런 두통도 이 숙변에서 유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 건강이 잘 되지 않으면 절대 살이 빠지지 않아요. 제가 처음 의사 만날 때 이 대장 수술을 2번 하고 만났거든요. 제가 이제 이렇게 그때 이만했어요. 그때 이만했는데 교회를 갔다 왔는데 그날 몸이 너무 이상했어요. 왜 까부러진다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근데 제가 너무 피곤해서 오전 예배만 들고 집에 갔어요. 침대에 누웠는데 이게 가스가 나올 것 같아서 방구를 이렇게 풀었거든요. 근데 가스가 나온 게 아니라 이게 그 혈이 이만큼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요만큼 나오는 건지 몰랐어요. 크게 나오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주일이었잖아요. 응급실을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만한 침대인데 제가 이래저래 왔어요 했더니 비닐장갑을 딱 끼시더니 아시죠? 이만한 천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거기를 거기에 딱 맞추시더니 항문에 내진을 막 하시거든요. 결론이 뭐냐면 출혈 부위를 못 찾으면 죽을 수도 있어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출혈 부위를 위부터 대장까지 찾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대장에 염증과 선종이 발견이 돼서 염증 뭐 제거하고 어쩌고 해서 그때 제가 이걸 만났어요. 이걸. 그때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 하시냐면 이제 장 더럽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저를 제품 소개해 주신 분이 그 약사님이 저를 약간 케어해 주실 때 원장님, 제가 그때 원장님 요거는 염증을 없게 하는 약이고 요 약은 변을 묽게 하는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고 약을 보시고 근데 그 원장이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저한테 요거를 그러니까 염증을 제거하는 항염제는 유산화에 뭐가 가능하고 변을 붉게 하는 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처음에 그거 먹었을까요? 안 먹었죠, 믿고. 왜냐하면 유산화 하루 종일 해야 될까요? 수술했는데. 그런데 근데 나중에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 달 동안 제가 그걸 먹고 다시 그 약을 끊으면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건데 그 말이 딱 생각이 나는 게 그동안 제가 변비약도 먹어보고 한약도 먹어보고 뭘 했어도 변을 제대로 본 기억이 없고 항상 장이 안 좋았던 기억이 나서 그 말이 믿을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약을 끊고 그 유산화 제품을 먹었어요. 그 당시에 팩으로 끊어서 오메가3를 그 당시 프로바나를 바꿔주셨어요. 오메가3를 먹지 말라 그러셔서 프로바나를 거의 뭐 100만 원치 다 먹었어요. 그 당시에 우로라바늘, 화이버즈하고 헬스표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안에. 그러면 제가 이제 병원을 갔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장이 너무 깨끗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수술한 부위 이렇게 보여주셔서 이렇게 잘 아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유산화가 이 마음이 훅 떠버린 거예요. 여기에.
익숙해가지고 그때부터는 너 이거 먹어, 너 이거 해독해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저희 비즈니스가. 제가 제일 처음 만난 게 바로 이 하이버즈예요. 근데 그때 제가 살을 빼려고 그걸 먹었을까요? 그냥 그러고 난 다음에 해독하라 해독했더니 하나도 안 빠졌어요. 해독을 4번째 하고 나서부터 이제 감량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2년간 30kg를 감량하게 된 거예요. 죽어야 살 뺀 거 아니고요. 건강해져라고 해서 제품 먹은 게 살이 빠지면서 건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 하나 이렇게 전화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처럼 아팠던 분이 전 세계 없는 그날까지. 그죠? 전화하고 있고요. 자, 제가 여러분 30분을 드려요. 이거 뭐 같아요, 여러분? 30분. 운동시간? 맞아요. 자, 피자 한 조각이 운동 30분을 뛰어야 돼요, 이렇게. 여기 제일 중요한 건 얘예요. 얘가 여기 왜 있을까요? 잡아먹힐까봐 시작 30분이에요. 시작 30분. 자, 여러분, 피자 한 조각 드시고 30분 뛰실래요? 자, 그럼 어떻게 굶으실래요? 굶으면 이렇게 되실 텐데. 굶으면 가장 미운 여자가 돼요. 남성분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거 좋은 음식 드시고요. 적당히 운동하세요. 치타 없는 데서. 안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해져요. 자, 그러면 다이어트 제가 뭐에 집중해야 된다 했죠? 네, 해독에 집중해야 돼요. 자, 여러분 모두 건강해지시고요. 날씬해지는 그날까지 유산아 리셋 다이어트 포에버. 여러분 감사합니다.